런던 정경대학의 연구자들이 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까?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동기부여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기 자산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닉 매기울리가 지은 Just Keep Buying 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는 마련이 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보다는 희망을 찾고 삶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런던 대학 연구자들은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초기 자산의 부족에 있다는 이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방글라데시의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에게 가축과 같은 자산을 무작위로 나누어 주고 그 자산이 미래의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보았다. 논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자산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초기 자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금 가난으로 빠져들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더 생산적인 직업을 가지도록 해주는 큰 규모의 일회성 자산 증가가 지속적인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도 동기부여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빈곤의 덫에 빠져 있다. 돈이 없다 보니 고소득 노동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자본을 얻을 기회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덫이다. 재테크에 관련한 가장 큰 거짓말은 씀씀이만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빈곤의 덫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한결같은 방법은 일단 소득을 늘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출을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출을 점검해서 낭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축을 더 많이 하길 원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 없는 정도로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 당신의 생각보다는 적을 것이다. 구글 검색창에 얼마나 저축해야 할까를 쳐본 적이 있는가? 무려 15만 건에 달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소득의 20%를 저축하라.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그 다음 더 노력해서 20%를 저축하고 또 그 다음에는 30%를 저축하라. 여러 이유들로 볼 때 소득의 20%를 저축하라 라는 규칙은 틀렸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비율로 저축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이다. 저축에 관한 가장 좋은 충고는 이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라. 이 단순한 충고를 따르면 스트레스는 훨씬 더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것을 지켜본 끝에 이 사실을 깨우쳤다. 다시 말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저축 방법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러한 이치를 깨달았다. 언젠가 스스로 만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저축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니 더 이상 돈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자. 그때부터 재정적인 결정에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고 제대로 돈을 즐길 수 있었다. 저축과 관련해 이런 획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선 자기 재무 상태에 비추어 저축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더 많이 모으려면 결국 사업이나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식축구 선수는 누구일까?
톰 브레디? 페이튼 매닝? 존 매든? 아니다. 모두 틀렸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식축구 선수는 제리 리처드슨이다. 아마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미국 축구 역사상 유일한 억만장자 선수였다. 리처드슨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미식축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였다. 리처드슨은 인류 선수는 아니었다. 그는 미국 전역에 하디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열어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충분한 자본을 모은 리처드슨은 1993년에 프로 미식축구팀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창단했다. 리처드슨은 노동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사업 소유권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늘린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시간, 전문 지식, 기술, 서비스, 제품을 파는 일은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 목적은 직접 소유가 되어야 한다. 즉, 오너십, 어떤 사업이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추가 소득을 이용해 수익 창출 자산을 계속 사들여야 한다. 죄책감 없이 돈을 쓰는 방법, 성취감 최대화하기. 죄책감 없이 돈을 쓰기 위한 두 번째 충고는 장기적인 성취감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를 하면 성취감은 높겠지만 행복하진 않을 수 있다. 마라톤 완주에 필요한 노력과 수고는 당장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마라톤을 완주한 후에는 깊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자율성, 숙련, 목적. 이 세 가지는 돈을 쓰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매일 카페라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카페라떼를 마심으로써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카페라떼 한 잔은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므로 바람직한 지출이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쓰는가 하는 지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